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검언의 총선 개입 의혹 사건이 이 사건의 정확한 명칭입니다. 아직도 검찰과 보수 언론은 그 커넥션을 유지하며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축소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사건을 검언 사건이라는 것도 모자라 권언 사건이랍니다. 그러니까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을 현 정부와 언론이 결탁해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는 어이없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항상 이래 왔습니다. 뭐 특별할 것도 새로울 것도 없는 거죠. 물타기, 흔들기, 프레임 전환하기, 이런 방식은 전형적인 그들의 공작일 뿐입니다. 그나저나 채널A 이동재 기자의 구속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허가해줬던 종편방송 승인이 취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지난 4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취재윤리와 관련해 의혹이 있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중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재승인을 취소한다는 철회권 유보가 조건으로 부과됐기 때문인데요. 방통위는 소속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문제에 대해 의견 청취를 했지만 결과가 제출되지 않아 사실 파악이 어려웠다며 다만 추후 방송 공적 책임, 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확인될 경우 재승인 취소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널A 이동재 기자의 구속으로 그 범죄 사실이 소명된 걸로 보여지는데요. 물론 법정에서 최종 판결로 확정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듯 보여지지만 채널A의 승인 취소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조문하지 않겠다. 조문 거부 공식 사과. 조문 사과는 심상정 대표의 독단적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개원연설에 여성의 삶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제는 문 대통령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에 정확한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지난 2주간 정의당이 보여준 갈팡질팡, 오락가락, 횡설수설, 아나무인, 점입가경, 오리무중, 혼수상태 같은 한결같은 입장입니다. 이들의 안중에는 국가와 국민, 민생과 경제는 없는데요. 오로지 여성의 삶과 소수 인권과 권리가 있을 뿐입니다. 대체 정당과 국회의원은 무엇을 하는 집단이며 사람일까요? 이 정도 수준의 논리라면 그냥 여성단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입법기관인 커다란 권한과 책임을 갖는 국회의원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먼저 고민해 봐야 할 듯합니다. 아무리 초선의 페미니스트 여성 의원들이지만 이런 일만 하라고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발 일다운 일 좀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낸 세금이 이토록 아까워 본 적이 없으니까요. 고인의 공과 과도 분명히 구별해서 봐야 한다, 이런데 동의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게 지금 시점에 적절한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추모의 기간은 끝났고 예. 그리고 이 이후에 추모를 하는 것은 여전히 개인에게 남겨져 있는 선택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예. 이제부터는 정확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모든 어떤 피해 사실들이나 가해 사실들에 대해서 그 용의자가 되는 사람의 공과 과를 다 따져봐야 된다고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 문제는 문제대로 제대로 봐야 되는 시간이 지금은 왔다고 생각합니다. 통합당은 꼭 문재인 대통령을 짚어서 이 박 시장 관련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입장을 내라, 이렇게 촉구하는데 그것도 필요하다고 보세요? 통합당이 가지고 있는 관점하고는 무관하게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이 이슈에 대해서 정확한 의견을 표명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일단 대통령이란 우리 사회에서 무한 책임을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지는 자리이고 예.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국무회의에 참여했었던 민주당 소속의 서울시장에 관련된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라도 진실규명과 이러한 폭력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단호한 의지를 천명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7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분명히 이 이슈에 대해 정확한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대통령이란 우리 사회에서 무한 책임을 누구보다 가장 많이 지는 자리고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장이 관련된 문제이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그는 정부 차원에서도 진실규명과 이러한 폭력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 단호한 의지를 천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전 시장의 공과 과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장 의원은 지금 시점에 적절한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다며 우리가 피해 사실이나 가해 사실에 대해 용의자의 공과 과를 다 따져봐야 한다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회는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는데요. 앞서 장 의원과 같은 당 류호정 의원은 박 전 시장 사건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조문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일부 정의당 당원들이 탈당하는 등 사태가 확산되자 심상정 대표가 두 의원의 메시지가 유족들과 시민 추모 감정에 상처를 드렸다면 대표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해 또 다른 갈등 양상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장 의원은 탈당 사태와 관련해 확실히 완화되어 가는 모양새라며 저와 류 의원은 이번 행보와 관련해 공감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전히 이해가 어렵다는 분도 계시지만 좀 잡혀가는 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심 대표의 사과가 당황스러웠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심 대표가 저와 류 의원이 피해자에 대한 연대를 가장 먼저 정확하게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미 존중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 의총을 통해 사과라는 단어가 나가니까 어떤 의도에서 말씀하신 건지 굉장히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직후 심 대표에게 진위를 물어봤고 여전히 저와 류 의원 행보에 대해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당 차원에서 책임감 있게 피해자에게 연대하고 또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목소리를 일관되게 내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22대 국회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후보를 선출할 때 정확한 검증을 위해서라도 국회의원 예비인 필기시험을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무런 자질도 능력도 없이 편향된 사고와 가치를 가진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국회의원은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그 직을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자격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균형을 잃은 정의당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